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자, 감독만 해임하면 모든 게 끝나냐고, 뭐, 감독 책임론에 대해서 감독이 반성을 안 한다, 이런 비판 기사도 쓰고, 그 비판 기사도 솔직히 대안이 없죠. 정작 이런 사태가 온 원인이 뭔데, 그걸 생각하면 감독만 책임지고 나가면 사태가 반복될 건데, 이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죠. 기자들이고 팬들이고 다 인지가 없죠. 옛날에 이거는 박진호 편집장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원인은 감독 선임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이전 이문규 감독 시절에 밝혀진 바인데, 국대 감독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거를 단기 임시직으로 그렇게 뽑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일자리 없어가지고 야인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그나마 경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이문규, 정선민, 전주원은 그 기회가 왔다고 한번 해보라고 등 밀어서 나간 거고요. 이문규의 경우는 신세계 시절에 우승을 했던 경력도 있죠. 정선민 데리고, 정선민의 경우는 바스켓 퀸으로 불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 잘하면 감독 잘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보통 그걸 잘 가르치는 이유가 아니라 잘 못 가르칠 이유가 돼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탁구에 유남규 감독이 했던 얘기인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너네 이거 안 돼? 하는데, 그게 되면은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안 되니까 있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 유남규 감독도 그 이후에 선수들한테 저희가 유남규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감독 잘하고 계시죠. 김연아 전 선수도 지금 자신이 지도자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오면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김연아 선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연아 선수도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되니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되니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되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오빠한테 작곡을 배울 수 없냐고 그랬더니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작곡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된다고. 그걸 어떻게 배우냐고. 예체능 다 그래요. 비슷해요.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돼야 돼요. 뭐 전문 분야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더 잘 알지만, 그 정도는 선수 이름표 달았으면 웬만하면 그만큼 알아요. 다 똑같이 평생 그거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는데도 그게 몸으로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저는 정선민 감독 부임할 때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이 지론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후반에 넣는 게 진짜고 전반에 넣는 건 그냥 넣는 거다, 이렇게 김단비를 지도했다고 하는데, 전반에 그냥 넣는 게 어딨나요? 왜 스타팅 멤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타팅 멤버로 나가는데요? 더블 KBL 전적 시간 나면 살펴보세요. 제가 살펴볼 때까지는 1쿼터에 10점 이상을 지잖아요. 그거 뒤집은 경우가 없거든요. 가끔 전반전에 그 이상 차이 났는데 그걸 뒤집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 보면 1쿼터에 차이가 확 났다가 1쿼터 말미에 다 추격해가지고 10점 이내로 좁힌 경우예요. 1쿼터에 차이 그렇게 많이 나면은 거기서 접혀요. 왜? 장기전이니까 경기를 포기하게 돼요. 이 경기는 버리고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뉴질랜드전 초반에 득점했으면, 아, 지금 박지수가 아니다, 패턴 바꾸자, 이렇게 바꿨다면 그거 적겠냐고 생각해봐요. 지도자로의 철학을 볼 때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냥 선수 잘했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잘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이런 거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 김태현 선수도 갑자기 기회 받고 실력이 느니까 조명이 다 정선민 코치한테 가던데, 그때 신한은행 코치였던. 나 그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김태현 선수가 그렇게 갑자기 부각됐던 이유는 어느 정도 올라올 연차도 됐고, 궤도에 올라올 연차도 됐고요.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됐죠. 그래서 기회가 생겼죠. 그러면서 기회가 생긴 건데, 그거를 모든 공로가 정선민한테 가는 게, 나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당연히 도움이 안 되면 안 되지. 도움은 당연히 됐겠지. 도움 되라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김태현을 거기까지 성장시킨 단 한 명이 어떻게 왜 정선민입니까? 단 한 명을 꼽는다면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정선민은 아니죠. 누구겠어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김태현이죠. 훌륭한 스승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있는 거지. 똑같이 가르친다고 다 똑같이 안 나와요. 똑같이 가르쳐도 확 튀어오는 사람이 있고,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해가지고 그대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그 지도 방식이 잘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의 능력이 없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선수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 잘할 거다? 선수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냥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농구 지도자 중에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전주원, 박정은인데, 둘 다 선수로도 대단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되는 선수가 아니면 애초에 지도자를 못해요. 애초에 이 정도 되는 선수 중에서 그 영리해가지고 선수 때도 그걸로 잘했던 선수가 지도자 할 때도 그걸로 잘하는 거예요. 전주원 코치님은 일화 같잖아요. 변현아 코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따로 불러다가 바로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너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해? 그렇게 다 파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포인트 가드로서 동료들에 대해서
어떤 걸 더 편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점인지 다 파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도자일 때도 발현이 잘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지도자로 성공을 하는 건데 표본 자체가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아니면 지도자를 못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성우도 선수 위성우는 별로였죠. 근데 지도자 위성우는 진짜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 몸으로는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게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수많은 이런 유형의 여자 선수 출신들이 지도자를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유럽에도 그렇게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 경우는 유소년부터 내려보내가지고 밑에서부터 키운대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선수 잘하면 그 구단에서 그대로 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감독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경질되면 갑자기 감독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함량 미달인 감독을 만드는 방법이 밖에 안 돼요. 지도자 시킬 거면 지금 다 구단마다 다 유소년 팀 있잖아요. 글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지도자 시키고 초등학교 엘리트부로 넘기고 그러면서 단계 밟아서 올라오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라 그걸 남을 가르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연희관이나 실제 역사에서도 제갈량이 상당히 유능한 지휘관으로 평가를 받는데 제갈량이 창칼을 쓸 줄 알아요? 활을 쓸 줄 알아요? 아니면 말이나 탈 줄 아나요? 말 못타가지고 맨날 수레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휘관으로서는 최고였잖아요.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거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지휘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의식이 높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이런 운영이. 배구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명장인데 배구 선수 출신은커녕 배구를 해본 적도 없대요. 보통 성공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부터 기초를 다지거나 아니면은 유성호 감독이 그런 경우죠. 시작할 때부터 운 좋아가지고 명장을 두루 만난 경우 이렇게 해서 배우거나 지금 보면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 코치들이 자기 위에 감독 스타일을 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본 게 극이 달아서 누굴 만났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대단한 감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정선민 감독은 코치로 했던 하나은행이 기록 삭제로 파행을 겪었고요. 이거 첼시리 사태 진짜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하게 신한은행에 있을 때는 거의 뭐 감독을 먹으려 들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거 루머라서 이거는 진위 여부는 각자 판단하세요. 그냥 루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성 감독이 좀 길을 못 펴긴 했죠. 정선민 감독이 1년 위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정선민을 감독을 시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신한이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고대 출신 아니면 감독 못한다고. 그 이후로 정상일 감독 선임하고 이러면서 그게 사라지긴 했는데 박성배 같은 경우는 감독 못했고요. 결국엔. 그러다가 결국에는 5명이 동시 은퇴를 했죠. 지금 삼성 가서 조금 살아난 박혜미도 여기에다가 은퇴를 했고요. 나 5명이 동시 은퇴하는 경우는 나 처음 봐요. 웬만하면 다 잡으려고 할 건데 이 정도 선수가 없어지는 상황이면 이때 신한이 다른 팀에 선수 보내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황미호 선수도 그래서 갔잖아요. 지도자로의 운영에서는 결국에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뽑혔죠. 왜? 1억이 된다는 이유로. 예초에 지원자도 몇 명 없었고요. 자의식은 되게 높은데 실제 지도자로는 초짜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프로부터 맡아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소녀부터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고 차근차근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신도 지도자로의 연륜이 쌓여가지고 이제 진짜로 프로에서 지도자를 할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때 어릴 때부터 자기랑 같이 올라왔던 그 선수들이 프로를 옵니다.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뭐 아마추어 팀에서 프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져야지 아마추어 감독들도 거기서 프로로 옮겨갈 생각을 하지 눌러앉아가지고 무소불위에 걸려고 휘두를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도자에 대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자, 감독 선임 시스템부터가 바꿔야 되는데 자, 이번에 감독을 바꿀 거예요. 누구로 바꿀 거예요? 감독을 자른 것만 얘기하고 누구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가는 거지. 감독을 바꿔야 되면은 누굴 선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누구한테 책임 물려가지고 그걸 욕하고 내보낸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 누구 데려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물어뜯은 다음에 다시 다 물어뜯으면 내보내고 이걸 반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근데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띠꺼운 거잖아요. 누구를 욕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데 다음 욕할 사람 불러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체질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감독을 누구로 바꿀 건데요? 지금 시스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공고되고 지원받아가지고 그 지원한 사람 중에서 뽑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웬만한 능력 되는 감독은요 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프로 감독으로. 아니면 그 비슷한 자료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국대 감독 안 합니다. 이게 공모제가 된 게 위성우 감독이
국대 감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시즌 중에 시즌 치러야 되지, 비시즌 되면 국가대표 해야지 이러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공번제가 시작되고, 그래서 공모로 처음 뽑힌 감독이 서동철인데, 서동철 감독이 제가 볼 때 잘했는데 서동철 감독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입 바른 소리를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길게 못 갔다는 거예요. KT에 감독으로 갔죠. 감독 가서도 처음에 잘했죠. 근데 이 첫 끝발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이후로 어려웠던 거고, 거기는 좀 다르니까 리그 자체가. KB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잘했잖아요. 그렇게 인재는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전 차라리 지금 뽑는다 그러면 서동철이 다시 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있는 선수들에 대해 이해도가 제일 높아요. 좀 남자 농구에 오래 했긴 했지만 서동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전조원을 왜 안 하냐고 등 떠밀든가, 아니면 반대로 위성우를 국가대표 전임 감독 시키고 전조원을 우리은행 감독으로 승격시키자 이러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왜? 너희는 나아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나아지게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아지는 거죠. 팬들부터가 나아지는 걸 아무도 안 바래요. 왜? 욕할 게 없어지거든. 욕할 게 없어지는데 왜 나아지는 걸 바라겠어요. 공모 내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공모를 한다니까요. 그냥 국가대표 그게 진행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농구 말고는 진짜 할 거 없는 사람이나 지원하겠죠. 그리고 국가대표가 이게 오래 가는 자리도 아니고, 그럴 거면 차라리 프로 감독을 하든가 정규직을 하든가, 아니면 좀 안정빵으로 학교 지도자에 가든가, 다 이걸 택하지 누가 국가대표 감독을 원하겠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도 뽑히는 게 그 점수 매겨가지고 뽑는데, 진짜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선임해가지고 코치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닌데, 국가대표를 운영하는데 코치 한 명 달랑 데리고 평소에 선수들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볼 기간도 없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감독 바꾸면요, 다른 사람으로 똑같은 사태 반복이라고 그냥. 근데 다 이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만 자르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독이 이번에 감독이 문제였던 거 맞아요. 솔직히 딴 건 다 제끼고, 뉴질랜드전 때 1, 2쿼터 지수고만 안 했으면은 이겼어요. 그 양인영 뛰게 하고 박재훈은 옆에 앉힐 코치가 한 명 더 있든가. 코치가 한 명인데 최윤아는 할 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경은이 하든가 이런 얘기 했던 거죠. 자, 뭐가 문제인지, 진짜 바뀌려면 뭐 감독만 바뀌면 되는지, 이런 감독이 계속 뽑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걸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출산율을 들먹이는데 출산율이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출산율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